어, 2021년 6월 8일 해빙 일기양명 해빙을 아니 해빙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그 꿈을 이루는 유교관의 수업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2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는 법. 힘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예전엔 그렇게 믿었어. 생각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건 내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었어. 나도 예전엔 그렇게 믿었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건 나의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말이야.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는 법. 챕터 2. 20분 만에 테니스를 배우다. 내가 두 번째로 그 집을 찾아갔을 땐 거실이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대문이랑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보니 내가 온다는 전화를 받고 아주머니가 외출하시며 그렇게 해놓으신 모양이었다. 계단을 올라가 다락방 문을 두드렸더니 안쪽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형은 방금까지 보던 책에 책갈피로 표시를 하고 있었다. 낮은 탁자 위에 책을 놓으며 형이 말했다. 안녕, 잘 지냈니? 네. 나는 짧게 인사를 한 뒤 얼른 종이를 꺼냈다. 형은 기쁜 표정으로 숙제를 봤더니 꼼꼼하게 한 줄 한 줄 읽었다. 그러고는 환히 웃었다. 와, 정말 잘 썼다. 마지막 세 가지는 특히 기발한걸? 이 말에 나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매일 무언가를 써넣어야 한다는 게 조금 귀찮았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뿌듯했다. 형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자, 숙제를 잘해왔으니 상으로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그러고는 고개를 숙이더니 낮은 탁자 아래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꺼냈다. 컴퓨터에 전원을 켜며 형이 물었다. 혹시 테니스 칠 줄 아니? 테니스요? 나는 동네 여기에 있는 작은 테니스장을 떠올렸다. 예전에 아빠를 따라 가본 적이 있었다. 테니스장에 두어 번 가보긴 했지만 딱히 칠 줄 아는 건 아니에요. 내가 우물거리며 대답하자 형이 특유의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학교 시합 때 공을 닫고 놓쳐서 친구들이 놀리곤 해. 그럼 초보자가 테니스를 제대로 배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음, 나는 아빠가 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내가 공을 쫓아 이리저리 뛰는 걸 보더니 테니스는 적어도 몇 달은 꾸준히 배워야 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두 달은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세 달? 그러자 형이 싱긋 웃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20분 만에 테니스를 배운 사람이 있어. 네, 네, 겨우 20분이요? 내가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자 형이 빙그레 웃으며 컴퓨터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하나를 열었다. 한번 봐. 제목은 몰리 아줌마의 테니스야. 나는 미식적인 눈으로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동영상의 배경은 깔끔한 테니스장, 화면에 아주머니 한 분이 등장했다. 바로 주인공인 몰리 아줌마였다. 테니스장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하며 꽤나 뚱뚱한 몸매를 보니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사람 같았다. 몰리 아줌마, 뒤쪽에서 테니스 코치가 등장했다. 인상이 무척 좋아 보였다. 그 사람이 환한 표정으로 아줌마에게 말했다. 물리 반가워요. 이제부터 나와 테니스를 배워보도록 해요. 그러고는 맞은편을 가리켰다. 저쪽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 보이죠? 저 사람이 라켓으로 공을 쳐서 나한테 보낼 거예요. 그 공이 날아와서 땅에 부딪힌 뒤 튀어오르면 내가 받아칠게요. 그럼 당신은 공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만 말하세요. 공이 튀어오르면 튄다. 내가 그 공을 치면 친다라고요. 몰리 아줌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테니스장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러고는 코치가 치는 공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튄다 혹은 친다라고 말했다. 몇 분 뒤 코치가 외쳤다. 몰리, 이제 이리로 와서 공을 한번 쳐봐요. 그 말에 아줌마는 잔뜩 긴장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기본 자세는 고사하고 라켓을 쥐는 법조차 배우지 못했으니 그럴만도 했다. 하지만 코치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 말아요. 내가 하는 걸 잘 봤죠? 공이 튀는 모습과 공이 치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그런 다음 튄다, 친다라고 말하면서 하면 돼요. 아줌마는 조심스럽게 가운데로 걸어갔다.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했다. 공이 날아오고 아줌마는 라켓을 휘둘렀지만 헛손질이었다. 그러자 코치가 활짝 웃는 얼굴로 쾌활하게 말했다. 괜찮아요. 마음 편히 먹고 날아오는 공을 봐요.
기억나죠? 튄다, 튄다. 당신의 몸이 알아서 움직여줄 거예요. 아줌마는 다시 공을 보고 조금씩 몸을 움직였다. 그런데 잠시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공이 라켓에 조금씩 맞기 시작하더니 몰리 아줌마가 공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자세는 조금 어색했지만 아줌마는 신이 나는 모양이었다. 공을 따라다니며 요리조리 팔을 휘둘렀다. 움직임에 점점 자신감이 붙더니 슬쩍슬쩍 튀는데도 공이 잘 맞았다. 그 장면을 보고 난 잠깐 생각했다.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몰리 아줌마 앞으로 공을 정확하게 줘서 받아치기 쉬운 거 아닐까? 하지만 고개를 저었다. 예전에 아빠와 테니스 할 때 바로 내 앞에 공이 떨어져도 쉽사리 받아 넘기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곧이어 몰리 아줌마는 자신의 왼쪽으로 공이 날아올 때 몸을 살짝 돌려서 치는 방법과 공을 높이 띄워서 툭 하고 멀리 쳐내는 방법까지 모두 배웠다. 그러고는 코치와 테니스 게임을 시작했다. 겨우 20분 만에 말이다. 몰리 아줌마의 상기된 목소리가 화면에서 흘러나왔다. 진짜 즐거워요. 테니스가 이렇게 재밌다니. 생전 처음 배우는데도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어색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서 있던 20분 전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지금 내 눈앞엔 사뿐사뿐 공을 치는 즐거운 몰리 아줌마가 있을 뿐이었다. 그 영상은 나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몰리 아줌마가 공을 멋지게 쳐낸 뒤 깡총깡총 뛰면서 즐거워하는 걸 보고 나까지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재미있었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동영상이야. 몰리 아줌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 형은 화면을 처음으로 돌리더니 몰리 아줌마 옆에 있던 테니스 코치를 가리켰다. 이 사람이 티머시 골웨이야. 몰리 아줌마도 몰랐던 능력을 일깨워 20분 테니스를 가능하게 한 사람이지. 나는 그 사람을 유심히 보았다. 대단한 사람 같아요. 평생 테니스만 가르쳤나 봐요. 그러자 형이 싱긋 웃었다. 티모시 골웨이는 원래 교사였어. 테니스는 취미였지. 하버드 다닐 때 테니스부 주장을 맡을 정도로 테니스에 빠져 있긴 했지만 말이야. 골웨이가 1년 정도 교직을 떠나 잠시 쉬고 있을 때 우연히 테니스 코치로 일할 기회가 있었어. 그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야. 바로 누구나 쉽게 배울 능력을 타고난다는 거였지. 누구나 쉽게 배울 능력을 타고난다는 거였지. 형은 동영상을 조금 뒤쪽으로 돌려서 어느 순간 잠깐 멈췄다. 그러자 화면 한쪽을 넉넉하게 채운 몰리 아줌마의 모습이 나타났다. 형이 손가락으로 아줌마를 가리켰다. 몰리 아줌마는 티머시 골웨이에 관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방송국에서 일부러 찾아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요? 운동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을 여러 명 데려온 뒤 그중에서 몸이 가장 굼떠 보이는 사람을 뽑은 거야. 몰리 아줌마는 20년 넘게 운동이랑 담을 쌓은 상태였거든. 네, 20년이나요? 하하, 골웨이가 하도 큰 소리를 탕탕 치니까 방송국에서 제일 둔한 사람을 골라다 놓은 거야. 그런데 보기 좋게 성공한 거지. 나는 몰래 아줌마를 가만히 보았다. 20분 만에 테니스를 배운 뒤 기뻐서 어쩔 줄 모르던 표정이 눈에 선했다. 나도 모르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공부도 그렇게 쉽게 얼마나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자 형이 깜짝 놀라며 나를 보았다. 너 어떻게 알았어? 네? 뭘요? 내가 어리둥절해하자 형이 설명했다. 내가 방금 말한 거 말이야. 안 그래도 지금부터 힘들어하지 않고 공부하는 법을 가르쳐 줄 생각이었거든. 정말이에요? 나는 힘들지 않고 공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들었다. 응,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사실 그 때문이었어. 티머시 골웨이가 예전에 교사였다고 했잖아. 가르치는 장기를 살려 책을 썼거든. 그 말에 나는 형 쪽으로 잔뜩 몸을 기울였다. 어떤 책인데요? The Inner Game of Tennis야. 우리말로 하면 뭔데요? 마음으로 배우는 테니스 정도가 되겠지? 에이, 그건 공부에 관한 책이 아니잖아요. 나는 엉덩이를 다시 바닥에 붙였다. 조금 실망한 내 표정을 보면서 형이 말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야. 골웨이는 마음으로 배우는 스키, 마음으로 배우는 음악, 마음으로 배우는 골프, 마음으로 배우는 일 같은 책을 연달아 써냈어. 그 책들은 엄청나게 팔려나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지. 우리나라에도 몇 가지가 나와 있어. 나는 그 길을 가득거렸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다. 이게 알쏭달쏭해요. 그럼 쉬운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까? 이틀 뒤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 다음날 아침 깨어난 뒤 어떤 마음이 들까? 음,
상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질문이었다. 나는 느릿느릿 대답을 했다. 일단은 이 바보하고 자책하겠죠? 그러고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 정신 차려 하고 중얼거릴 거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든 열심히 하자. 오늘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다짐할 것 같아요. 뭐 그럼 다음 딱히 달라질 건 없겠지만요. 그래서 형이 빙그레 웃으며 왼쪽을 가리켰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방금 한 말은 판단하는 나와 흐름이 비슷하는 걸 말이다. 형이 말했다. 그래, 맞아.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하는 나가 되곤 해. 뭐든 열심히 한다고 하려고 하지만 금세 후회하고 스스로를 쉽게 비난하지. 표를 다시 봐줄래? 형이 표를 오른쪽을 가리켰다. 아까와 똑같은 상상을 한 뒤 이제 지켜보는 나가 되어 한 번 더 말해봐. 시험을 공부하다가 잠이 든 상황 말이에요. 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금 생각하다가 알고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는 말했다. 벌써 아침이네. 내가 잠이 들었구나. 어떻게 하지? 괜찮을 거야. 어젯밤에 조금 공부했잖아. 그래, 오늘 밤에 다시 해보자. 아휴, 못하겠어요. 나는 금세 어색한 표정이 되었다. 여기 왜 이렇게 멀리 나갔지? 이상하게 껑충 뛰어버렸네요. 잘못했구나.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가 나와 있어. 여기까지 읽고, 네, 하고 넘어갔어요. 네, 몇 장 뛰어 넘어갔어요. 페이지 158쪽에서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데 골웨이가 처음 썼던 테니스에 관한 책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그 내용이 나머지 책 속에도 반복되지. 그게 바로 티모시 골웨이의 핵심 비법인 거야. 티모시 골웨이의 핵심 비법. 내 마음속에 두 개의 나가 있다. 그게 뭔데요? 나는 다시 궁금해졌다. 책 5권을 읽어야 겨우 알 수 있는 핵심을 지금 배울 수 있다는 뜻이니 말이다. 형은 그런 내 태도 변화를 알아챘는지 싱긋 웃으며 수첩을 보여주었다. 이걸 한번 봐. 판단하는 나, 지켜보는 나. 책 제목만 보아서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두 마음이야. 너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지.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둘을 자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 형이 수첩을 한 장 넘기자 양쪽으로 나눠진 표가 나왔다. 자, 판단하는 나. 지난 일을 비판한다. 도대체 내가 왜 그렇게 한 거지? 스스로에게 명령하며 고치려 든다. 미쳐. 어떻게든 제대로 해야 해. 제대로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자. 결과를 비판, 악순환을 반복한다. 역시 안 돼. 내가 그럼 그렇지. 자, 지켜보는 나. 판단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의 행동을 관찰한다. 잘 안 되네. 원하는 결과를 마음속에 그린다.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고 믿는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걸 판단하지 않고 그 결과를 조용히 관찰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운다. 그래, 한 번 더 해봐야지.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했다. 그게 알쏭달쏭해요. 그럼 쉬운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볼까? 이틀 뒤에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 다음날 아침에 깨어난 뒤 어떤 마음이 들까? 상상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지는 질문이었다. 나는 느릿느릿 대답했다. 일단은 이 바보하고 자책하겠죠. 그러고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 정신 차려라고 중얼거릴 거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든 열심히 하자. 오늘만이라도 제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다짐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딱히 달라질 건 없겠지만요. 그러자 형이 빙그레 웃으며 표 왼쪽을 가리켰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방금 한 말은 판단하는 나와 흐름이 비슷하다는 걸 말이다. 형이 말했다. 그래, 맞아.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하는 나가 되곤 해.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금세 후회하고 스스로를 쉽게 비난하지. 표를 다시 봐줄래? 형이 표 오른쪽을 가리켰다. 아까와 같은 상상을 한 뒤 지켜보는 나가 되어 한 번 더 말해봐. 시험 공부를 하다가 잠이 든 상황 말이에요. 형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조금 생각하다가 낡은 수첩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말했다. 벌써 아침이네. 내가 잠이 들었구나. 어떻게 하지? 괜찮을 거야. 어젯밤에 조금은 공부했잖아. 그래, 오늘 밤에 다시 해보자. 어휴, 못하겠어요. 나는 금세 어색한 표정이 되었다. 일부러 긍정적인 말을 하려니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자 형이 말했다. 쉽지 않지? 맞아. 우리는 누구나 판단하는 나에 익숙해 있어서 자꾸 자신을 몰아붙이지. 그래야 더 큰 성과를 얻을 것 같거든.
난 고개를 끄덕였다. 왠지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이죠? 17분. 길었는데. 형이 나를 보며 말을 이어갔다. 골웨이가 알아낸 비법은 바로 지켜보는 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부든 테니스든 힘들이지 않고 해낼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선 잠깐요. 어, 자, 62쪽. 형이 나를 보며 말을 이어갔다. 골웨이가 알아낸 비법은 바로 지켜보는 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공부든 테니스든 힘들이지 않고 해낼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과의 싸움을 멈춰야만 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공부를 잘하려면 나와 싸워 이겨야 한다. 적은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기 자신도 이기지 못하면서 무슨 성적을 올리겠다는 거야? 적은 남이 아니야. 자꾸 공부를 미루는 내 자신이라고. 알겠니? 볼 것 다 보고 할 것 다 하면서 무슨 공부야? 너인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야 해. 머릿속에 시험 때만 되면 선생님들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떠올랐다. 그 순간 형의 목소리가 귓전으로 파고들었다. 나도 예전엔 그렇게 믿었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건 내 의지가 약한 탓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공부는 의지가 강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해낼 수 있다고 여겼지. 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었어. 틀렸다고요? 여태껏 형의 말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번만은 쉽지 않았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오랜 믿음을 깨뜨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나는 물었다. 그럼 대체 뭐가 맞는 거냐고? 그 대답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 공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니? 그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답답하고 힘들고 꽉 눌리고 어렵고 그런 복잡한 기분이요. 그래, 내 표정만 보아도 그 느낌을 알 것 같다. 그럼 그동안 공부하면서 느낀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았니?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느낌은 바로 우리 마음속을 지배해온 판단하는 나에서 비롯된 거야. 판단하는 나는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지. 공부를 할 땐 힘든 게 당연해. 그렇지 않으면 얻을 게 없어. 자, 어서 자신과 싸워 이기렴. 그럼 분명 잘 될 거야 하고 말이야. 형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건 옳지 않아. 몰리 아줌마를 행복하게 만든 건 지켜보고 격려하는 마음이었어. 다그치고 판단하는 태도가 아니고 말이야. 티머시 골웨이는 알고 있었던 거야. 지켜보는 나가 주는 행복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행복이라고요? 그렇게 되물으면서 나는 지난번 수업을 떠올렸다. 형이 하버드 이야기를 할 때 행복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말을 한 게 기억이 났다. 공부든 테니스든 모두 마찬가지야. 행복해야만 쉽게 해낼 수 있어. 판단하는 뇌가 되어 자신과 싸우면 자꾸만 불행하고 힘들어질 뿐이야. 나는 몰리 아줌마를 떠올렸다. 아줌마는 테니스를 배우는 20분 내내 무척 행복해 보였다. 그게 바로 지켜보는 나의 힘이었던 걸까? 하지만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맞아. 마음속 깊이 꽁꽁 숨어있는 지켜보는 나를 찾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거든. 그게 바로 말이야. 음, 네, 말이라고요? 나는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형은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아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내가 아까 방에 들어왔을 때 형이 보고 있던 책이었다. 그 빛에 감싸요라는 책이야. 임사체험을 한 베티 이디라라는 사람이 쓴 거지. 나는 임사체험이 무엇일까 궁금해졌다. 형은 그런데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쉽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임사체험이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경험을 말해. 흔하지 않지만 아주 가끔씩 일어나지. 베티 이디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글로 써서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었다. 그 빛의 감세어라는 책 속에 이런 말이 나와. 형은 책갈피로 표시를 해둔 부분을 펼쳐서 읽었다. 나는 땅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천국에서 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에너지로 된 막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 말이 실제로 그 주변 에너지 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답니다. 말 자체, 즉 공기의 진동이 여러 가지 유형의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그 사람의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에너지는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더군요. 만약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결코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을 거예요. 이 글을 듣고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아까 집에서 나왔을 때 잘 다녀오라는 엄마의 말에 퉁명스럽게 대답한 게 기억났기 때문이었다. 형이 말했다. 글대로라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모두 에너지가 되어 우리 주위로 모여드는 셈이야. 만약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들겠지. 결국 습관적으로 한 말에 따라 내 에너지가 결정되는 거야.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지. 그 말이 어쩌면 맞을지도 몰라. 그렇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이 책을 덮으며 빙그레 웃었다. 혹시 과자 좋아하니? 과자요? 일본에 가면 다마고보로라는 과자가 있어. 그 속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100만 번이나 들어있대. 100만 번이나요? 어떻게요?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라고 녹음한 테이프를 온종일 틀어놓는데 그 과자 속에 그 말이 버무려지도록 말이야. 그걸 만든 다케타 씨는 이렇게 말했어. 감사한 마음으로 만든 과자는 먹는 사람의 마음에도 감사와 행복을 전해준다고 말이야. 그런 이유 때문인지 그 과자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팔려나갔지. 또 다케타 씨는 모기에 관한 이야기도 했어. 모기요? 우리가 화낼 때 내뿜는 숨을 봉지에 담아서 그 모기를 넣어두면 얼마 못 가서 죽어버린대. 반대로 활짝 웃을 때 내쉬는 숨에서는 모기가 훨씬 오래 산다는 거야. 자, 그럼 어떤 말을 자주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겠지? 음. 지켜보는 나를 찾자. 내가 선뜻 대답했다. 감사하다는 말이요? 맞아.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 우리 주위에 좋은 에너지가 모여들게 되고 저절로 지켜보는 나가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게 돼. 음. 하지만 그 말을 자주 하려면 그런 상황이 돼야 하잖아요. 정신 나간처럼 혼자서 그 말을 할 수도 없고. 그러자 형이 활짝 웃으며 손뼉을 쳤다. 맞아, 바로 그거야. 네? 뭘요? 내가 방금 말한 것 말이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혼자서 그 말을 되풀이하기만 해도 놀랄 만큼 좋은 에너지가 모여든다고 해. 아, 에이, 말도 안 돼요. 맞다니까. 담하고 보러 과자를 만든 다케다시 있지.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 하루에 3,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인생이 몰라보게 바뀔 거라고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활짝 웃는 얼굴이 되고 더불어 운도 좋아진대. 3,000번이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3,000번은 너무 많잖아요. 하하, 그걸 다 말하려면 40분 좀 걸려. 지켜보는 나를 찾기에 그쯤 투자하는 건 아까운 게 아니지만 매일 하는 건 힘들겠지? 그럼 하루에 5분씩 시간을 내서 100번 정도만 말해봐. 100번 정도라면 뭐 그러자 형이 나를 보며 싱긋 웃었다. 우리 뇌는 말이야. 입 밖으로 나온 말을 듣고 비로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감사합니다라고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뇌는 당황하지. 왜 이런 말이 들리는 거지? 뭐가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재빨리 이유를 찾아 나서는 거야. 낮은 탁자 위에는 내가 해온 숙제가 펼쳐 있었다. 운이 좋았던 일 세 가지씩 찾는 숙제를 하면서 처음엔 바보 같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일정 속에 멀쩡한 손으로 이 숙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참 운이 좋은 거 아닐까? 그거 말이다. 이것도 혹시 내가 당황하지 않기 위해서 찾아낸 이유였던 걸까? 그때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판단하는 나와 지켜보는 나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니? 네. 나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다. 형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바로 신뢰야. 자기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지. 스스로를 믿으면 가만히 지켜보며 응원해 줄 수 있지만 스스로를 믿지 않으면 자꾸 비난하고 몰아붙이게 되는 거야. 음. 내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걸 인정하고 가만히 바라보도록 해.
그러면서 혼자 말해보는 거야. 행복하다, 감사하다라고 말이야. 그런 마음속에 포근한 느낌이 차오르는 게 느껴질 거야. 형의 말을 듣고 나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켜보는 나를 찾으면 정말 힘들이지 않고 공부할 수 있을까? 그런 날이 진짜로 올까? 잘은 모르겠지만 시도해보고 싶었다. 형이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뭔가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눈빛이 따뜻하게 변했어. 생각을 들킨 것 같아 당황하겠는데 형이 새로운 종이 한 장을 나에게 내밀었다. 아, 오늘 숙제야. 따로 설명해 주지 않아도 잘할 수 있겠지? 나는 종이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음. 계단을 내려오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후딱 지나 있었다. 이 집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참 신기했다. 형은 오늘도 현관문 앞까지 배웅을 해주었다. 쑥스럽기도 하고 귀한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기도 했다. 형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말에 형이 한박 웃음을 지었다. 그래, 나도 고마워. 오늘 수업 너무 즐거웠어. 그럼 다음에 보자. 뭔가 소중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왠지 뿌듯했다.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니 엄마가 후다닥 뛰어나와서 호들갑을 떨었다. 어땠니? 재밌었니? 재밌었니? 그 형이 공부 제대로 하는 법 가르쳐줬어? 귀찮아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려다가 문득 모여드는 에너지가 떠올렸다. 나는 엄마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네, 재미있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힘이 덜 드는지 형이 알려줬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구나. 눈을 반짝이며 어린애처럼 좋아하는 엄마를 보니 제대로 대답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엄마한테도 지켜보는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겠다. 그럼 나를 좀 덜 혼내실지도 모르니 말이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책상 옆에 새로 걸어둔 메모판에 형이 준 숙제를 붙였다. 지난번에 형 방에 처음 갔을 때 침대 옆에 있던 커다란 그림을 보고 나도 메모판을 마련했다. 뭐라고 쓸까? 나는 메모판에 붙었던 종이를 떼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숙제. 오늘 수업 재미있었니? 지난 수업 때 너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집중해서 들어주고 가르치는 즐거움을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넌 참 멋진 학생이야. 오늘부터 닷새 동안 좋은 에너지가 나올 만한 멋진 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신난다. 기분 좋다. 난 참 운이 좋다 등을 골라서 하루에 100번씩 말해봐. 10번 말할 때마다 표시하는 거 잊지 말고. 오늘은 나에게 멋진 말을 해주었나요? 10번마다 체크. 음, 맞게 있었네요. 자, 독후감 나눌까요? 오늘은 저는 74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 원성님이 항상 먼저 하기로 했죠? 네. 네. 잘 잤어요? 네? 잘 잤어요? 땡뚱맞게 잘 잤냐고 보세요. 자, 오늘 읽으신 책 이렇게 보여주시고, 네. 그, 체스넛의, 체스트넛 스트리트? 체스트넛이 뭔지 아시죠? 혹시 아세요? 밤나무. 아니요. 밤나무죠? 밤나무 거리라는 뜻이네요. 아, 복구감 나눠주세요. 여기서 돌리라는, 어, 15살 애가 있었는데, 네. 그 애의 엄마는 사람들도 막 우러러 볼 정도로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어, 막, 나이가 들어도 크게 변함이 없어서 그 돌리의 엄마를 되게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리는 그 자기 엄마가 다른 사람들처럼 평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음, 그래가지고 자신의 엄마를 보면서도 계속 실증을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요. 실증을 근데 낸다고요?
뭐지? 어떻게? 뭔가, 엄마 자체로서는 나쁘지 않은데, 응. 엄마가 너무 예쁘니까, 어, 그, 사람들이 계속, 어, 관심 가지는 게 불편하구나. 그쵸? 딸처럼 왠지 좋을 것 같아요. 음, 응? 뭐, 너는 좋을 것 같다고? 엄마가 예쁘면? 네, 엄마 지금 네, 예쁘시잖아요. 네, 네, 엄마 예쁘시고 날씬하시고 얼마나 좋아. 그지? 자기 엄마가 막 뚱뚱하고 못생기고 이런 것보단 더 좋을 것 같은데. 관심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예진님 독후감 나눌까요? 저는 지금 책을 10까지 다 읽었거든요. 네. 그, 그 달라고트, 직접 주문 제작을 해서 음, 꿈을 만드는 경우였는데, 어느 한 부부의, 그 부부가 주문한 꿈은 그, 그 부부가 5살짜리 딸을 잃었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 여자 자신의 딸이 꿈에 나오게 해달라고 아, 주문 제작을 해서 그 다음날에 그 꿈을 꾸게 됐어요. 음, 그 꿈에는 진짜 원래는 말도 잘 못하는 애였는데 꿈속에서는 말도 잘하게 나오고 음, 그리고 되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다면서 되게 유창하게 음, 말을 하면서 음,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음, 되게 슬프기도 하면서 그게 진짜로 그 딸이 나오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게 들고 음, 했어요. 뭐 그 뒤에 마이어스라는 꿈 제작자가 그 대학교에서 꿈을 제작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는데 음,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꿈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해서 달라고 꿈 백화점 앞에서 진짜 거의 한 달 동안 자신의 파트너가 되어달라고 하였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음, 어떤 한 여자가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음, 하면서 거의 맨날 카페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마이어스가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발표의 날이 되었고 그 발표의 날에 와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여자는 오지 않아서 음, 그 마이어스는 한 번이라도 그 여자를 보고 싶어가지고 달라고트 꿈 백화점에 면접을 보고 그리고 통과를 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음. 네, 책이 참 되게 상상력이 풍부하고 재밌는 책 같아요. 그죠? 네. 어쩌면 그렇게 멋진 책들을 쓸 수 있을까? 사람의 상상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꿈을 이루는 유기관의 수업 챕터 2를 읽었는데 2가 이제 제목이 뭐냐면 행복하게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는 법. 이 음,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는데 그 예로 이제 몰리 아줌마의 테니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방송국에서 그 20년 동안이나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몰리 아줌마가 몸도 뚱뚱하고 20년 동안이나 이제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운동신경이 엄청 발달하지 않았겠죠. 운동도 이렇게 피아노나 수영처럼 이렇게 날마다 하면 이렇게 늘잖아요. 20년이나 운동을 담쌓고 산 사람인데 티머시 골웨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학교 교사였어요. 하버드대에 나오고 근데 이제 하버드대에서는 이제 테니스부 주장을 할 정도로 테니스를 좋아해갖고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면서 테니스 코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놀라운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나 어, 무엇든지 잘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는 것을 알게 돼갖고 사람을 잘 가르치는 방법을 연구해서 책을 많이 써냈는데 이제 누구나 20분 만에 다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리 아줌마한테 테니스를 정말 라켓 잡는 법도 몰랐는데 20분 만에 테니스를 잘 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실제 방송에 나온 거를 이제 그 조우석 형아가 요 지금 학생한테 이렇게 그 이제 영상으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라 그랬냐면 아, 공부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랬더니 바로 내가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해줬는데 핵심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읽어줬기 때문에 원성님 기억할 것 같아요. 쉽게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진 기억나세요? 즐겁게 해야 된다? 맞아요. 행복해야 된다예요. 그래서 행복해야 되려면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데 하나는 자기를 자책하고 아, 왜 그랬어? 못나니? 뭐 왜 틀렸어? 막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는 나가 있고 틀렸네? 이거 왜 괜찮아? 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지켜보는 나가 있어. 그러니까 나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지켜보는 나가 있는데 그렇게 지켜보는 나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행복하고 공부를 잘하게 된대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신뢰. 자기를 믿어주는 거예요. 음, 예. 근데 어, 기분이 좋아지게 하면서 자기를 믿어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의 힘.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그 다마고로 무슨 과자? 그 과자 만들 때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이제 100만 번이나 이렇게 틀어놓고 그때 과자를 반죽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팔면 그 과자 속에 그 마음이 다 반죽이 되어 들어가서 먹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팔린 책이 있다고 하고 그 과자를 만든 사람은 하루에 3,000번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를 그냥 주문 외우듯이만 해도 인생이 몰라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석 이 사람은 해봤나 봐요. 이거를 3,000번을 40분 걸린대요. 근데 음, 나도 40분씩은 그걸 못하겠어. 근데 그러면 하루에 100번씩만 해봐라 하면서 그 조우석 군이 이 학생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시작했었죠. 하루에 100번씩. 저는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가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써서 이제 블로그에 올리고 그걸 인쇄한 다음에 읽었는데 한 11분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었는데 이사하면서 계속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일단 이제 그런 체험은 임사체험이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실제로 죽었던 거야. 그 천국도 보고 막 이렇게 근데 다시 살아나는 그런 책을 쓴 사람이 베티라는 사람인가 베티 이딘가 그 사람이 쓴 책인데 그 빛에 감싸요라는 책 속에서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한번 요거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에너지로 된 막에 둘러싸일 때, 사람들이 에너지로 된 막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한 말이 실제로 그 주변의 에너지 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답니다. 말 자체, 즉 공개 진동이 여러 가지 유형의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그 사람의 에너지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에너지는 자신과 비슷한 유형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더군요. 만약 사람들이 이걸 본다면 결코 함부로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그게 또 나가 되고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때요? 해빙이란 말과 비슷하잖아요. 해빙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그 에너지를 끌어들여 그런 유형의 사람을 끌어들여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고 부자가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되게 비슷하잖아요. 전혀 다른 작가가 쓴 책인데, 다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맞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우리가 하는 말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라도 그걸 딱 멈추고 좋은 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올 때마다 딱 멈추고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 말을 많이 했고요.
이제 저도 요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도 가득 채우려고 하는데 지금 반대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썬팅 하는 거나 이런 거 하는 거에 이제 이렇게 좀 자금을 적게 들이라고 우리 서경 선생님 많이 지금 막 푸시라고 계신데 이 썬팅을 천천히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들을 어디다 이렇게 많이 선택해서 붙일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데마다 행복하다, 감사하다, 신난다 이런 말들 다 영어로 써서 이제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세요. 이제 좋은 작품이 나와야 될 텐데 디자인도 잘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제가 그렇게 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덕분에 즐거운 독서해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덕분에 독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세요. Have a nice day. 감사합니다. 자, 네. 오늘 화요일 날 예진님 만나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예진이 어제 시험 봤을 때 많이 틀렸어도 괜찮아. 다시 연습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알았죠? 네. 원석이 잘해서 원석이 대단해 하고 칭찬해주고 비난하지 마시고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